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심보감 세 번째 강의로 순명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순명편 말 그대로 명예에 뭐 순종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천리라고 할까? 어떤 그 주어진 명예에 따르게 되면은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거스르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사는 게 팍팍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순명편에 관계된 거를 이제 모아놨는데, 맨 앞에 이제 자활,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 제천이니라. 자는 이제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자, 별말이었으면 공자를 말합니다. 그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사생, 죽고 사는 것이 되겠죠. 죽을 사, 날생, 죽고 사는 것이 명이 있고, 뭐 우리가 운명이라 그러죠. 내가 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뭐 내가 뭐 죽고 싶어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이제 주어진 운명이 있게 마련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부귀는 제천이니라. 뭐 잘 산다거나 아니면 뭐 귀하거나 천하거나 이것도 다 하늘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뭐 옛날 같으면 뭐 귀족 사회는 양반집에서 태어난다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이제 노예로 태어나거나 이것도 이제 하늘의 운명에 이제 매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거스르면은 잘못하면 뭐 역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잘 따르면은 그 시대에 순응해서 또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날은 여러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이제 상당히 자유롭고, 물론 뭐, 민주사회냐 공산사회냐 다른 거는 있지만은, 옛날보다는 뭐 훨씬 낮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순리를 어기지 않고 잘 적응해서 그 시대에 맞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맹자 서술에도 보면 식시제라고 해서 알식자, 때식자,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잘 그 어울리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거 있으면 자꾸 고쳐가는 뭐 이것도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제 만사분 이정이 언을 부생공 자망이니라. 일만만자지만 이게 꼭 만이라는 게 꼭 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다는. 우리가 백화점 할 때 꼭 100가지 물건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만, 백, 뭐 천 이런 것들은 그냥 모든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그래서 분은 분수. 우리가 살아가도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가끔 하죠. 그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부는 이게 뜰 뿌자죠. 그러니까 뜬다는 게 덧없다는 게 이제 생까지 해서 덧없는 인생을 부생이라고 하겠죠. 뭐 부평초 같은 뭐 인생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덧없는 인생은 공은 빌공자니까 뭐 공연히 이제 여기는 부질없이라는데 공연히 또는 부지런없이 스스로 바쁘거나. 그러니까 물론 이건 상당히 좀 운명론적이에요. 뭐 노력하면 우리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분수에 맞지 않게 살다 보면은 내가 벌이가 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을 쓴다든가 뭐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인생이 지금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그 100년밖에 못 사는데 1000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질없는 짓이겠죠.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어떤 정해진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지. 그걸 벗어나면은 굉장히 어떤 그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리고 말죠. 어떤 거는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또는 노력해서 되지 않을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가름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에 이제 경행록의 운, 화, 불가, 행면이요, 복, 불가, 재군이라. 경행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떤 주를 다루는 게 있는데 뒤로 잠깐 넘어가면 여기 그 주 1번에 보면 경행록, 송나라 때 중국 그 당송할 때 송이죠. 송나라 때의 책으로 그 내용은 떳떳하고 밝은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떳떳하고 밝은 행위를 할 때에는 복을 받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행록이 이제 송나라 때 나온 그런 것에 대해 다룬 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행록에 이르다 말하다는 얘기죠. 이르기를 제한 같은 거죠. 제한 같은 것은 그 행자는 요행하다고 할 때 행자입니다. 요행이 면할 수가 불가하니까 요행이 면할 수가 없고
복, 뭐 복은 그대로 뭐 복이죠. 행복이랄까. 복은 재구니까 재는 두 번, 뭐 다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잘 해야 되고 또 어떤 재앙이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앙을 잘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뭐 그 화를 면하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또 복이 오면은 이를테면 뭐 남을 돕는다든가 뭐 이런 게 복을 구하는 일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음복이라고 그러나요? 남을 뭐 모르게 도우면 또 언젠가 자기도 또 그 복을 받게 되는 착하게 살면 착한 대우를 받게 되죠. 또 남에게 해악을 하면 자기도 또 해악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화를 요행히 면하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복을 미뤄둬서 좋은 일 같은 걸 나중에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시일의 풍송 등왕각이요. 문태, 레갱, 천복디라. 시는 때 시자죠. 레는 올렸으니까 때가 오니 풍송 등왕각이라고 하는 건데 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 왕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과거로 시험을 봤다가 아마 이제 낙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왕각이라고 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배가 이제 빨리 순풍에 간 거죠. 근데 그때 등왕각에서는 아마 당시에 그 도둑이 누군지 아마 자기 사위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를 짓게 하려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게 자기 사위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한 거니까 이제 나서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뭐 배 타고 마침 이때 왔다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모르고 그 시를 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시가 이제 절창이라서 뭐 자기 사위를 돋보려고 하던 사람은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별로 본으로 안 받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이름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그 왕발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시에 이를테면 잘 가서 그런 이제 명문을 남겨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이름이 나게 된 그런 그 경우고 그 다음에 운태라고 하는 건 이제 운이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물러갈 때 뭐죠? 어, 벼락이 이제 그 천복비를 아마 요게 이제 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주를 한번 볼까요? 예, 백행 천복비라고 하는 거는 이 천복비는 강서성 장시성이라고 그러나 중국의 그 화양현 그 천복사, 뭐 천복사라는 절 경내에 있는 이제 비석인데 당나라 때 이북해가 그 비문을 짓고 구양순도 상당히 아마 당송팔 때가 한 사람일 거예요. 구양순이 썼는데 그 구양순도 글씨를 잘 씁니다. 구양순의 서체가 크게 존중받아 이 비문의 탁본이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범중엄 이 사람도 훌륭한 재상인데 그 사람이 요주 태수를 했을 때 그 서생이 집이 가난해서 종이와 먹물을 마련해 천복사 비문 탁본하기를 이제 범종한테 이제 허락을 받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탁본회를 갔는데 하필 그날 밤 벼락이 쳐가지고 비석이 깨져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앞의 경우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이름을 남기는 기회가 됐고 한 사람은 또 그 탁본하러 갔더니 하필 그 비문이 깨져가지고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게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기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무슨 화투를 친다거나 뭘 할 때도 뭐 운칠이 뭐 운칠을 기삼이니 하는 얘기들을 하죠. 운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상당히 또 받쳐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열자. 열자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춘추 시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춘추 전국 시대 할 때 그 춘추 시대 그 노나라 뭐 노나라는 바로 공자가 태어난 나라인데 그 열자가 또 이제 노나라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노나라의 사상가로 이름은 어구이다. 그러니까 성이 열이고 이름이 어구니까 열어군가 그럴 거예요. 그는 사상적으로 도가에 속하는데 뭐 노자나 장자 쪽 계열이죠. 그의 철학을 문인이 엮은 그 열자라고 하는 책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열자가 말하기를
치롱 음화. 이 치는 그 어리석을 지자예요. 한번 치매할 때도 이거를 이거 뭐데 롱은 귀먹을 롱자고 음이나 아는 아마 벙어리 하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귀먹고 그 벙어리라도 호부요. 그 집안이 어떤 그 호화롭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전혀 뭐 돈 벌 만한 것 같지 않은데 뭐 부모를 잘 만나서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렇게 부자로 또 잘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지혜 총명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도 각수빈이라고 그러는데 각은 오히려 각자입니다.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쓰이는데 오히려 가난을 받는다고 가난할 빈자 뭐 가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제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도 부자로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지혜롭고 총명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대부분 뭐 그래도 이제 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 학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평생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꾸로 또 이제 별로 배운 거 없어도 또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각각 다르기 때문에 능력도 뭐 다 다르니까 그런 그 이제 세상 이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월 일시 해 제정하니 살래 유명 불유인이니라. 연월 일시는 우리가 아는 해, 뭐 달, 뭐 날이나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모두 해자예요. 모두 이를테면 이게 뭐 정해졌다는 얘기인데 쟤는 그 처음 시자하고 그 통합니다. 그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니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운명론이기 때문에 또 여기 너무 빠져버리면 노력 안 하고 뭐 정해진 건데 뭐 노력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건 뭐 하여튼 이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꼭 맞는다기보다도 정해진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뭐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살려는 사는 이제 계산할 산자죠. 어떤 그 계산해 보면 따져 보면 유명 어떤 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말미암는 게 있고 또 어떤 그 명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도 사람의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런 거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운명도 어떻게 보면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호행편. 이건 뭐, 그, 효자가 난 집안에서 이제 어떤 그 충신도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오행할 때도 뭐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관계할 때 이제 효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임금과 신하 간의 의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오행 중에도 효가 사실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효를 확대한 것이 그 이제 부자 관계를 확대한 것이 임금과 신하 관계로 해서 그 이루고 하기 때문에 군신 유의보다는 오히려 부자 유춘이 그 먼저 이죠. 그래서 효를 확대한 것이 이제 그 군신 관계 의로 갈 때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어떤 그 효, 백행. 아까 백화점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얘기죠. 백행의 근본이다. 뭐 국제 쓰면 백행도 쓸 수 있겠죠. 뿌리근자, 뭐 근본할 때 근자. 그래서 효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부모와 자식 간이 가장 일차적인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효도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자기 부모에 잘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효라고 하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강조할 만한 그렇다고 너무 이제 자식을 무슨 뭐 물건 다루듯이 자기의 어떤 뭐 소유물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도 또 그 부모를 섬기는 것도 어떤 인격체로서 또 이렇게 공경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게 말은 같지만 옛날의 어떤 단어와 지금 단어들은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백성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백성민자지만은 요즘엔 옛날에는 그 임금이 그 사랑하는 어떤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민이지만 지금의 민은 백성이라고 하면 국민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임금도 이를테면
국민의 하나의 심부름꾼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백성민자에서도 옛날에 생각했던 그 민과 지금 생각하는 민에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다. 그다음 시대적 상황에 조응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 거라고 해서 버려둘 게 아니라 다 그나마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옛날에 3년상을 지내는 것도 바로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은 적어도 3년은 부모 소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본하는 측면에서 그 근본 그거를 그 보답한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3년상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3년상 하다가 굶어 죽겠다가 맞은데 3년상을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대로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세상에 바꿔 생각하더라도 그 근본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참 부모를 좀 공경하는 마음 그걸 남에게도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전 사회가 마치 그 어른들을 다 부모같이 생각하고 그 뭐 자녀들을 다 자기 자녀같이 생각하면 세상이 상당히 그 좋은 쪽으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걔는 시화라는 이제 시경을 말합니다. 사소 성경할 때 이제 시서역 이제 성경인데 그 시에 말하기를 부해 생하시고 아버지 붙자 해는 뭐 이제 어조서로 그냥 뭐 운율 맞추기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어머니가 국자는 기를 국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기르시니 이건 슬프다 뭐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달다라고 표현했는데 애달다 부모요 뭐 아버지 어머니를 지칭하고 생아 구르셨다 나를 낳으심에 이게 이제 구자는 뭐 애쓰다라든가 로자도 뭐 수고롭다 할 때 우리가 노고 하셨습니다 할 때 그 수고를 로자죠. 나를 아시는데 이럴 때면 부모님이 아니고는 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욕보 시문인된 깊을 심 은혜니까 깊은 은혜죠. 욕은 하고자 할 욕, 뭐뭐를 하고자 할 욕. 요 욕자 밑에 마음자가 붙으면 욕심의 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된 보답, 보자가 보답할, 뭐 갚을 보자니까, 하고자 한다면, 호초는 원래 이제 가을 하늘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그냥 넓은 하늘, 이제 망극, 그게 끝극자거든요. 망은 뭐, 없다는 의미니까, 그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다. 그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 어버이날 노래하죠. 그런 게 다 근본이 있는 거죠. 이런 데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좀 더 이제 우리말화 돼서 이제 그게 그랬을 뿐이지 이미 옛날부터 이런 말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배운다고 하는 거는 그냥 옛날 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어떤 그 뿌리라고 할까 근본을 돌아볼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비행기가 뜨는 것도 보면은 뭐 원시대부터 하나하나 옛날에는 한 시대가 넘는데 몇천 년씩 몇 세기씩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요새는 점점 짧아가지고 뭐 세대 차이도 뭐 형제 간에도 세대 차이가 나는 만큼 이제 빨리빨리 그 될 뿐이지 옛날에 어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도 그 있기가 어렵겠죠. 오늘도 결국은 과거가 될 테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뭐 잊은 민족은 뭐 어떻다고 누가 그랬나 그저 독립운동가 중에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옛날에 어떤 시험 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할 때에 잘못된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잘된 것은 또 이어가고 그래서 원고지신이 또는 뭐 법고창신이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뭐 역사를 배우자라도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농대를 나오자라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역사를 아는 것, 알고 사는 것과 농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그냥 대충 살아갈 건가라면 뭐 아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하고 에, 주위와 더불어 살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그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축적할 때에 보다 좀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자, 그럼 다음으로 나와보면은 자활 효자지 사치나에 거즉시 기경하고 양즉시 기락하고 병즉시 기우하고 상직 치 기해하며 죄직시기 어민이라. 잘한 제가 거듭 말씀을 공자라고 그랬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자의
사친. 이때 사는 일사자가 아니라 섬길사자입니다. 그 어버이를 섬길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버이죠. 섬길 때, 거는 뭐 이제 거처, 기거하심이라는데 거처할 때는 그 공경함을 이게 이제 일을 치르면 다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공경함을 다하게 돼요. 다하고 양은 이제 기를 양. 이를테면 윗사람은 이제 봉양한다 그러죠. 받든다고. 봉양한즉 그 즐거움을 이제 다할 수 있게 해드리고 뭐 이제 옛날에 그 노래자인가요? 누군가요?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색동옷을 입고 뭐 그 앞에서 재롱을 부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잡숫게 하는 하는 그런 것도 즐거움을 드리는 거지만은 그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더 큰 효도가 아닌가 싶어요. 뭐 부모를 위한다고 어디서 도둑질을 해다가 봉양하면은 그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효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잘 하면은 그 부모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봉양하는데 이제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고 병적, 그건 이제 뭐 나이 드시면 뭐 아무래도 병이라고 하는 게 따로 올 수 있죠. 뭐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병이 약하게 되고 저항성이 이제 약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 근심을 이제 다 하게 되고 이를테면 좋은 의사를 구해서 뭐 한다든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적, 이제 돌아가신 거 초상을 당하면은 그 슬픔을 다하며 그래서 뭐 제사상을 뭐 잘 차리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슬퍼하는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죄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기일을 만나서 이제 제사 지내 그럴 때는 또 이제 그 엄숙함을 거기서 까불까불거리고 막 그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지금이야 이제 많이 옛날하고 방식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간 그 마음 속에 흐르는 그거는 뭐 어떻게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우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면 또 이제 형제가 있고 뭐 할아버지와 또 손자 이제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옛날에 그래서 오복제도에도 부모가 들어갔을 때는 3년상을 지내고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쯤 되면 이제 1년상, 개년상 그보다 더 멀어지면은 뭐 9개월복, 뭐 5개월복, 3개월복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오복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복도 안 입고 점점 이제 남이 돼가고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 우자가 나와서 이제 하나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일부러 잘 보이시도록 큰 글씨를 썼는데 송남 잡지 이때는 그 식으로 안 읽고 기록한다 할 때는 지로 읽습니다. 식자를. 그래서 송남 잡지라고 읽습니다. 그 임시본에 보면 이는 이제 뭐 성을 나타내 갖고 방언류 우리가 사투리 같은 걸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정 아시는 분 아시지만 한마랭가 하여튼 홍명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이제 부산까지 지낸다 그랬죠. 홍명이가 쓴 인꺽정이라고 하는 걸 소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명종 때 뭐 이제 뭐 활빈당이니 아니 뭐 어떤 뭐 의적이냐 하는데 글쎄 의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그 홍명이 그분이 소설을 썼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때 빼앗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영웅을 필요했죠. 그럴 때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이 읽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임꺽정의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거정이라고. 꺽정 자체는 이제 뭐 우리말이니까 이거는 이제 한자로 표기해서 이렇게 한 건데 거정, 꺽정, 속이 심려지 칭해라. 속은 저 세속, 뭐 풍속 그럴 때 쓰는 거거든. 세속에서 이르기를 심려. 마음에 신경 쓰는 거 우리가 염려한다 그러죠. 그런 걸 심려를 그 속에서는 이제 걱정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달라졌는데 이 클것자 밑에 기역자를 썼어요. 그래서 클것자 문이 거를 잖아요. 거 밑에 기역이 쓰면 뭡니까? 거가 아닙니까? 이게 걱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글자야. 이게 한국식 한자라고 하는 거죠. 한국 한자어. 제가 이제 당대 동양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연구원으로 있을 때 한한 편찬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그 교정을 본 적이 있어서 그때 한국 한자 이제 교정을 좀 본 적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한한 편찬실에 가서 이제 한자어사를 만드는데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한국 한자 사전에 몇백 자 되는 어떤 그 우리나라만이 쓰는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거, 클 것자 밑에 기호를 쓸 거기라고 하는 건 소금, 여기 밝혀놨죠. 세속에서 그 부르는 음이 거, 이건 살 것자에다가 이제 할 때 억이죠. 그걸 빨리 읽어보세요. 거기 되죠. 그래서 이 거은 음이 바로 거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명묘죠. 아는 우리라는 이게 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오등. 아는 나라고 하지만 우리라고도 쓰여요. 그 우리 명묘조 할 때 명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당묘자인데 명종 때 조선의 태종태세 분단서 이렇게 하면은 먼저 몇 번째가 나오겠죠. 바로 그 명종 때 그 12살의 왕이 됐나요? 그래가지고 문정왕후가 뭐 수렴청정을 하는 그 당시죠. 그 명종 때에 양주민 인걱정, 양주 백성, 그리고 바로 경기도 양주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게 무슨 산이 있던가? 거기에 보면 인걱정 그 전설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무슨 산이었던가? 산이 상당히 예쁜데 갔는데 지금 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양주의 백성 인걱정이 극적이 되는데 극적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극은 아주 심한 때의 극이라고 쓰는데 아주 지독한 그런 도적이었다는 얘기죠. 어디서? 서관에서. 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조선시대 같으면 즉 한양이었죠. 한양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경기입니다. 서울 경자에다 그 경기 기자예요. 그리고 이제 각도에 그 팔도 이름을 붙이죠. 충청도, 전라도, 태종 때 아마 팔도 체제가 형성될 텐데 각 그 지역의 큰 고을 이름을 따가지고 충주, 청주 해서 충주, 청청도가 되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가 큰 고을이기 때문에 전라도가 되고 경상도는 경주, 상주, 평안도는 뭐 평양, 안주, 한경도는 뭐 함흥, 뭐 경성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각각 그 따가지고 이제 졌죠. 그래서 우리가 충청도가 늘 충청도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예컨대 이제 충주에서 뭐 역적이 나온 경우가 생겼어요. 그럼 충주를 내려 깎습니다. 그래서 충주라고 하는 주를 떼버리고 뭐 그냥 이제 현 단위로다가 지금 이를테면 시를 갖다가 무슨 면 단위라든가 군 단위로 깎아버리는 거죠. 그 조선시대엔 그런 게 인위적으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충주를 깎아버리니까 충청도에 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헛던 청주를 대신지 청주는 있었으니까 공주를 접어서 공청도라고 쓴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홍성이죠. 홍청도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함경도도 아마 다른 경우로 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조선에서 뭐 명이나 청으로 갈 때 그 항해도라든가 이쪽 평안도 이쪽을 서관이라고 그래요. 왜 저쪽 그 강원도 쪽을 관동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여기는 관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그 관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서쪽에 이제 관문이 되는 거기는 아마 황해도에 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인걱정이. 그래서 양주 백성 인걱정이 그 원래 백정인가 그렇죠. 백정의 아들인가 그 황해도 일대에서 이를테면 아주 그 지독한 그런 뭐 강도짓하고 하는 나쁜 적이었다, 도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배들이 다이, 걱정이, 유 선배들이 이건 이제 이 송남잡지를 쓴 사람이 이제 앞에 사람들이란 얘기했죠. 선배 후배 할 때 바로 그겁니다. 선배들이 많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는 주로 뭐 이러면 그런데 걱정으로서 근심을 삼았다. 걱정이 이제 두통거리였다 이 말이죠. 한 3년간인가 뭐 이렇게 조정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걱정이 나타났다 하면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데 벌써 잡으러 가면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때도 아마 이제 프락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걱정 사람들이 이제 이 관원하고 이렇게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경찰들하고 통해가지고 정보가 미리 새나가는 거죠. 경찰이 그냥 당시는 이제 포도청 같은 데겠죠. 얼른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서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반을 해가지고 인걱정이 이제 잡혀서 결국은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도 이제 그때는 또 정보가 이렇게 지금처럼 발달을 못했으니까 아직도 뭐 인걱정에 사있다든가 해서 또 가짜 인걱정 사건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걱정에 대한 이제 뭐 논문 쓰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도의 과연 의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회 개혁 정도까지 가는 그런 거는 되지는 못했다. 물론 이제 뭐, 뭐 부자들을 턴다거나 아니면 조정이 이제 관리들 뭐 그걸 털어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한테 논아주는 뭐 역할까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개혁을 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기라고 하는 한 칸짜를 소개하는 김에 여기 이제 몇 개 또 그 한 칸짜를 소개드리면은 이 주자 위에가 이제 상수변에 주인 주사 쓰는 게 물될 주자예요. 그걸 주에다가 거기 을자가 붙었죠. 아까 기역을 붙이고는 거기라고 해서 기역 받침 쓰듯이 이 을자를 붙이면 리을 받침으로 여겨요. 그래서 줄이 되는 겁니다. 주에서 줄. 이 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국에는 없는 글자예요. 중국에는 그 밭전자가 이제 밭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물 밑에 지금 밭이 들어갔죠. 물밭이죠. 이게 논 아닙니까? 이게 논답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돌석자. 뭐 돌석자 밑에 이거는 돌석은 우리가 이제 훈이라고 그러나요? 한자 볼 때 훈음. 뭐 나라 국 하면 나라가 훈이고 국이 이제 음이잖아요. 그럼 돌석 하면 돌이 훈이고 석이 이제 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훈을 쓰면 이게 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돌이지만 이 돌석자 밑에 을자를 써가지고 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름을 쓴 사람이 신돌석 장군이라고 있죠. 의병인데 그 사람은 이제 양반 계급이 아니고 이제 뭐 평민 계층의 뭐이 장군 그 의병이 있었는데 이 돌자를 썼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사람 이런 이름 쓰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그 종들 같은 경우 이름이 좀 이렇게 고급지지 못했죠. 예를 들면 뭐 돌쇠라든가 하면 돌자 이거 갖다 쓰죠. 쇠자는 뭐 세금변에다가 뭐 칼도박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돌쇠라든가 3월에 나면 3월이 뭐 꽃분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거를 뭐 한자로 갖다 표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 맞춰서 쓰고 그러죠. 그리고 늘 어짜 밑에 뭐 미음 입구자에다가 뭐 이렇게 실자 비슷하게 쓰면 이건 또 어시라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시옷 받침 쓸 때는 요 밑에 요걸 갖다가 붙이면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백 자의 그 한국 한자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일본만이 쓰는 또 그런 그 글자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한테 쓰는 게 이제 이게 한국 한자 사전이라고 그 네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안 대사전이 이제 나온 거죠. 이ưng 선생이 대사전을 편찬할 때 이미 그때 소장으로 모셨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안 가신다고 그러는 거를 뭐 며칠 전에가 이제 그 단국대학교 총장 지내신 장충식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 가서 뭐 삼고초려다시피 해서 이제 이승 박사를 모셔다가 한안대사전을 만들 때 이거를 먼저 만들어 달라는 어떤 아마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뭐 일화가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제 4-2는 했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활, 부모, 제어시오든 불온유하며 유방이니라.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계시거든 있을 때자 존재한다는 거죠. 불온유하며 멀리가 놀질 않으며 멀리가 놀면 이제 걱정을 한단 말이죠. 얘가 또 가가지고 뭐 무슨 일은 없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들이 이제 자식 어디 보내면 그냥, 물에 가면 물가에서 빠질까 걱정, 산에 가면 산에서 미끄러질까 걱정, 뭐 늘 걱정 아닙니까? 유필유방.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는 반드시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일정한 어디를 간다 하는 걸 반드시 일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좀 덜 하시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뭐효 개념이 많이 얇아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다닐 때만 해도 차에 탔을 때 어른이 오시면 무조건 뭐 그냥 자동으로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석이라고 하는 거, 경로석이라고 하는 거 따로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것도 장난으로 그러죠. 경우에 따라 노인들이 앉는 좌석하고 먼저 하기도 하는데 예, 그건 우스갯말이고 어쨌든 좀 세대 풍토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도 뭐 그냥 뭐 공부하냐고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냥 피곤한데 꼭 노인이라고 꼭 이러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피곤할 수도 있단 말이죠. 노인들도 요새 또 뭐 100세대라니까 건강들 하셔가지고 뭐 80 넘고도 막 배드민턴도 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요. 이제 주변에도 100세대 있다는 분들도 뭐 눈에 띄고 그런 실정이니까 분명히 옛날보다 이제 굉장히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30년대 평균 수명이 30 몇 살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그러니까 많이 낳고 많이 또 죽었죠. 저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10남매였다는데 늦게까지 그 수명을 다하신 분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반타닥했다 뭐 할 정도로 옛날엔 많이들 그렇게 또, 그 일찍들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평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래도 사시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영양가도 좋고 옛날엔 뭐 1970년대까지도 우리가 식량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뭐, 제 세대들은 다 아시지만은 도시락 싸갈 때 뭐, 혼식이라고 그러나요? 보리쌀 같은 거 섞지 않으면 안 됐던. 뭐, 아마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일이 있으나 옛날 같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 상대가 안 되자. 오히려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그 1년 뭐 저기보다도 더 많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번째로는 이제 자활, 부명서시효든 유의불락하고, 식재구죽, 토진이라.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이제 명하시거든. 뭐 이제 뭐 심부름을 시킨다. 명하여 이제 부를 쏘자죠. 명하여 부르시거든. 유는 이게 즉시 대답하는 게 유예요. 뒤에 락자는 좀 이따가 대답하는 거죠. 좀 느리게. 그래서 즉시 대답하면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지 말란 말이죠. 빨리 대답한단 말이죠. 어른이 부르면은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불렀는데 한참 대답 안 하고 따짓다 그러면 이 속 터지잖아요. 그럼 괜히 주먹이 뭘 올라오고. 오죽하면 옛날에 자식을 가르칠 때 바꿔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어, 역자 자식을 바꿔서 가르친다. 왜냐면 하나면 주먹이 언제 올라가면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근데 이제 남의 자식이 되면은 조금 객관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식 같으면 그게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생을 이제 바꿔서 이제 친히 안 가르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른이 부를 때는 빨리 대답해야 되고 이렇게 느릿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식대 이건 이제 음식이 입에 있는 걸 말해요. 입구자니까 입에 있으면은 그 어른이 부를 때는 그걸 뱉고 빨리 뭐 대답을 하고 이제 에, 이렇게 카페 뭐 간다든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같으면은 뭐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뭐 이렇게 뭐 입에 있는 거 뱉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그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시면은 좀 잘 듣는 게 필요하죠. 그렇다고 또 뭐, 부모들이라고 해서 애들을 또 막 다뤄서도 안 되지만은, 서로가, 부모는 이제 자식을 또 어떤 인격체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자식은 또 뭐 경험 많고 또 자기를 있게 해준 적이니까 그 공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같은 거라도 뭐 자기가 더 뭐 참 양보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다음에는 태공. 태공은 이제 강태공을 말합니다. 에, 원래 태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높여준 말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강태공이 위습과에서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기다릴 때, 주나라의 문왕이 지나가면서, 뭐 꿈에서 보고 뭐 그 비슷한 사람이 바로 강태공이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등용해서, 어쨌든 그 주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래서 나중에 문왕의 아들인 무왕 때에 강태공이 이미 아마 80이 넘었을 나이일 거예요. 장군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어떤 은나라제 당시인 뭐 성나라도 그런데 주왕을 치는데 앞장서죠. 바로 그 강태공인데 그 태공이 말하기를 효친이면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역 효자나니 자기 자식도 또한 효도를 한단 말이죠. 보고 배운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로는 효도라고 하면서 안 하면은 그 자식도 그렇겠죠. 도둑들도 자기 자식들은 도둑하라고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 자식들도 말은 말대로 듣고, 어떤 행동은 행동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죠.
걔가 걸어가면서 너 옆으로 걷지 말라고 한데서 걔가 옆으로 안 걷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 같은 것도 또 실천을 잘해야 되는 게 제가 유대 다닐 때 동기, 그 아무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자녀분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다래. 뭐를 잘하면은 자기가 그 라스베가스 구경을 시켜주겠다. 라스베가스가 맞나?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우리나라 그 뭐 어린이 공원 비슷한 데가 그게 뭐죠? 디즈니랜드. 네, 디즈니랜드인가 구경시켜주고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해줬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한다고 여겨가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뭐 이제 며칠 뒤에는 이제 그 아들 뭐 결혼식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 친구는 그러면 애들 장난감 중에 뭐 담배처럼 뭐 돼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그걸 물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그 뭐, 애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무슨 뭐, 봉사활동을 했는데 휴지를 줍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그 봉사할 때, 미국 같은 데는 그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가라라 그러나요? 가짜로 막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애하고 그 휴지를 주워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애들에게 교육할 때 거짓말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단적인 얘기가 우리가 이제 맹무삼천지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뭐 맹자 교육을 해서 3번 뭐 이서 같은 거 다 아시잖아요. 뭐 묘지 옆에 있더니 맨날 어헛달랑이라고 하는 물론 뭐 중국어는 어헛달랑은 아니겠지만 상여 소리를 흉내나 내고 있고 그래서 뭐 저자 이를테면 시장가로 갔더니 또 장사꾼들 하는 것처럼 뭐 이제 호객행위라고 앉아 있고 뭐 얼마요 먹었다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당 근처로 했더니 뭐 글을 배우더라 하는 유명한 얘기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단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배를 짜고 있는데 맹자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제 아마 산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짜던 배를 그 뭐 가위인지 모르게 뭐 끊어버렸답니다. 뭐 칼인지 가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건 뭐 한번 끊어버리면 그게 여태 그 공이 다 무너지는 거래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 이렇게 그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깨닫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맹자같이 훌륭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 얘기도 있고 하루는 뭐 이웃집에서 그 돼지를 잡는데 맹자가 물었다 그러자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널 주려고 너한테 고기 주려고 돼지를 잡는다. 그냥 한 말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했다간 거짓말하는 게 같아서 진짜 사서 줬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어떤 자식에 대한 교육, 이거는 정말 본인 자신이 어떤 그 모범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보여주는 솔선수범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면은 그 자식도 또한 그걸 보기 때문에 또 따라서 자기가 늙었을 때 이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효도를 받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신기 부려면 자신이자 자신이 이미겠자 이미 효도를 하지 않으면 불효를 하면 효 자식이 뭐 아들이 뭐 아들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식이 어찌 효도를 하겠는가? 그 너부터 잘해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겠죠. 다음은 이제 효수는 어,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자라니 불신코든 단간 첨두수하라. 점점 적적과 불차이니라.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하는 뭐 다시 역시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뭐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그 날쌘니까 낳게 되고 오역은 거스를 놓자 거스를 역자죠. 에, 어떤 거스리는, 이를테면, 효순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효도하고 순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한 그 거역하는 그런 자식을 이제 낳게 되나니, 믿지 못하겠거든, 불신, 믿을 신, 그 아니불. 다만, 뭘 봐라? 첨두수, 처마 첨자예요. 그 지붕에서 이렇게 그 처마가 있죠? 거기서 물이 내려올 때, 처마, 두는 이제 끝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초막 끝에 물을 한번 쳐다봐라. 점점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적적도 마찬가지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울방울 이제 떨어지는 빗방울이 여러분 서울에서는 사실 그 건물에서는 잘 못 보겠지만 그대는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은 뭐 지붕에서 기와집이나 이 초가집에서 떨어지 보면 그 이제 골 있는 대로 해서 떨어지죠. 그것이 방울방울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안 그렇겠지만은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는 데만 떨어지죠. 그게 뭐 바람이 불면 이제 쏠려서 뭐 다른 데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에, 차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는 옮겨가는 거고. 그런 차이 같은 게 거의 없단 말이죠. 떨어지는 데만 곧 떨어진 말이에요. 결국은 네가 효도라면 자식도 효도하고, 네가 불효하면 자식도 불효한다. 그 천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봐라. 그 떨어지는 데만 떨어지지 않느냐, 그 방울방울. 뭐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은, 그 영조가 첫째 부인이 서씨인가 그런데 왕비가 이제 자식을 못 낳고 죽었죠. 그래서 그 왕비를 새로 드리는데 15살인가 16살짜리의 그 경주 김씨에서 아마 정순왕을 겁니다. 드리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60이 넘었을 거예요. 50 몇 세 차이 날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물론 둘 사이도 이제 자식을 못 가졌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왕비를 선택을 하려고 뭐 이제 일단 국혼을 한다 그러면 그걸 국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비나 또는 왕세자의 어떤 부인을 정할 때 이제 그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일반 사람들 이제 그 여자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제 와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 간택을 하는데 뭐 방석에 이름을 써놨다 그래. 아무개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을 써놓고 앉으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유독 안 앉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순하고 경주 김씨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앉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녀석 어제 좀 아무래도 좀 달리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꽃 중에 무슨 꽃이 최고 좋으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미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좋아하는 꽃들이 있겠죠. 뭐가 좋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자기는 목화가 최고라는 거예요. 뭐 목화가 제일 예뻐 보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화라고 하는 거는 뭐 이불이라든가 이 옷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야 상당히 유용한 것이 자기는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따고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비가 내렸는데 그 처마가 몇 개나 되느냐 할 때면 기와골 같은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터들고 이렇게 하나둘 셨는데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나중에 정확히 답을 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물방울 떨어진 걸 보고 알았다. 뭐 그걸로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현명해서 요 뽑혔다는 얘기를 하자. 그런데 이제 그 협력한 게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하고는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 어린 나이에 영조의 이제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세자가 이제 그 뒤주에서 죽음을 당했고 그 아들 정조가 이제 영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세자보다도 어린, 그러니까 어머니지 아버지의 부인이고 어머니지만 아들보다도 어린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조 때도 정조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남아 있었단 말이죠. 정조하고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 누가 더 많은지도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이게 시파 벽파 또는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 박해할 때 당시에 이제 그 정조가 죽었을 때 그 장본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역할도 한 셈이죠.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조선의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효도를 강조하고 뭐 이제 어떤 유교를 승수하고 그러는데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천주교가 어, 뭐 이제 신주를 불태운다거나 막 이런 거 제사를 안 지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압을 받고 뭐 그런 과정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를 나쁘다 그러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 가면 우리도 아마 어떤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면은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야 탄압을 받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세대를 바꾸는데 역할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또
여러 면에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네요. 다음은 뭐 정기편이니까 오늘은 순명편하고 이게 효행편인가요? 효행편 두 편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